다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의 주제로 다시 이제 돌아와서 본다면은 자, 실물 경기로는 그러니까 침체 신호가 안 보인다 이거예요. 침체 신호가 안 보인다면은 금리를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내리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미국제 10년물 수익률이 다시 한번 봐봅시다. 다시 한번 봐봐요. 이게 뭐냐면은 2022년 2022년 그러니까 3월달부터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잖아요. 연준이요. 연준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10년물 수익률인데요. 국채 수익률인데 제가 과거에 몇 차례 얘기했듯이 22년 가을에 국채 파동이 있었죠. 미국채 파동이요. 맨 왼쪽에 빨간 박스라는 겁니다. 쫙 올라갔을 때였었죠. 23년 가을도 한번 쫙 올라갔었죠. 한번 국채 파동이 있었죠. 그리고 작년 9월 이후에 작년 10월 달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쫙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묘하게 그러니까는 그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반복되고 앉아있죠. 그러니까 맨 오른쪽은 보게 되면 그러면 지난 22년 가을과 23년 가을 두 번 하고 지금 우리가 이 국채 수익률에 상승하고 4.8을 돌파까지 했었습니다. 1월 14일 날에요. 4.8까지 돌파를 했었죠. 한때는요. 10년물 수익률이요. 자, 근데 22년, 23년 가을과 이번의 차이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차이가요. 22년 가을 때나 23년 가을 때는 여전히 연준이 금리 인상을 끝내지 않은 계속 인상이 진행 중이었을 때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맨 오른쪽 내용 박스는 뭐냐면 연준이 금리를 방향을 바꿔서 내리기 시작했는데도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차이죠. 과거 두 차례 그러니까는 10년물 수익률이 이렇게 급등을 했을 때는 연준이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을 하던 시기였었어요. 금리 인상이 아직 중단이 안 됐을 때였었죠.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한 건 24년 7월달. 아니, 23년 7월, 아니, 23년인가? 23년 7월달까지 올렸었죠. 23년 7월달까지 올렸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맞죠? 그리고 24년 9월달부터 금리를 이제 그러니까 내리기 시작했고요. 그렇죠? 자,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뭐냐면, 인플레이션율을 봐보세요. 인플레율이요. 인플레율을 보게 되면은, 위에 거는 소비자 물가입니다. 소비자 물가인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한 1년 동안을 보는 건데, 최근 1년 동안 이렇게 본 건데, 인플레율이 밑에 앞에서 소개한 거는 이제 그러니까 핵심 인플레율, 핵심 소비자 물가는 밑에 있는 거입니다. 3.1로 내려온 거. 근데 핵심 말고 전체 인플레율은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전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소비자들 입장 속에서는 기대 인플레율이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높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반영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0년물 채권 수익률을 다시 최근 그러니까 우리가 올 1년을 쫙 보게 되면은 4.8을 돌파했다가 아까 앞에서 봤듯이 4.7까지 이렇게 좀 내려온 상태입니다. 내려온 상태인데, 자, 10년물 충격의 차이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22년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을에 있었던 10년물 수익률의 충격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우리가 연준 금리가 3.25%까지 상당 구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3.25%까지 인상을 쭉 했을 때였습니다. 하다가 하는 상황 속에서 9월 달부터 그러니까 9월 말부터 이렇게 10년물 수익률이 치고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 최고 수익률이 얼마였냐면 4.24였었어요. 당시에 2022년도에. 근데 23년도에는 뭐냐면은 금리를 인상은 종결을 했고 인하에 대한 신호는 아직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10년물 수익률은 4.99까지 쭉 올라가지죠. 4.99까지요.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게 바로 겁니다. 2022년 가을에는 10년물 수익률이 최고 4.247까지 올라갔었고요. 2023년에는 4.99까지 올라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가는 거는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는데 방향을 전환했는데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거꾸로 반대로. 앞에 두 번은 22년도에는 금리 인상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금리가 계속 인상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10년물 수익률도 올라가는 것이 이해가 가요.
그 2023년도에는 금리 인상은 종료했지만은 인하에 대한 신호는 없었었어요. 예? 예를 들면 한 1년 정도 그러니까는 금리 이 인하를 금리를 최고점까지 올린 다음에 그 중단에 섰으니까요.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10년물 수익률이 혼자서 올라갔다 이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4.8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게 되면은 언제가 제일 충격이 심했었을 것 같아요. 미 국채 파동이요. 2022년이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거의 한 5%, 장중에는 5% 잠깐 돌파한 적도 있었죠. 5%까지 막 올라가더라도 그냥 잠깐 충격으로 끝났어요. 다시 금세 꺾였죠. 꺾이면서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미 국채 파동과 관련해 가지고 이 차이도 존재하지만은 절대적인 수치 차이가를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럼 뭘 봐야 되는 거냐? 자, 달러 지수를 한번 봐보세요. 달러 지수하고 10년물 수익률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얘기 제가 여러 번 했잖아요. 예? 즉 미국의 소위 말해서 시장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 뭐겠습니까요? 달러 가격이 굉장히 상승할 강세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하고 외국하고 금리 차이가 나게 되면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게 되게 되면은 최근에 그러니까 달러가 굉장히 강세잖아요. 강세요. 지금 109대에서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행보하고 있잖아요. 109대까지 110 거의 저 근처까지 와가지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수치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2022년 가을에는 110이 넘었었어요. 그때가 더 달러가 강세였다 이겁니다. 지금의 달러 강세가 이게 과거 2000년대 초 2002년 6월달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거예요. 한 20년 전으로 돌아간 겁니다. 근데 예외적인 순간이 언제 있었냐? 2022년 가을 미 국채 파동 때는 달러가 110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달러가 강했을 때는 최근 일간 이 세 번째 미 국채 파동 속에서 가장 강했을 때는 2022년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억이 있다면은 실제로 시장에 가장 강한 충격을 줬던 것은 2022년 가을 미 국채 파동이었잖아요. 옐런이 뭐냐면 미 국채에 대한 유동성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였었으니까요. 예? 그렇죠? 과거에 제가 이 방송에서 소개를 했었던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22년 가을은 미 국채 수익률이 4.247까지 뿐이 안 올라갔었어요. 지금은 최근 얼마요? 주말에 그러니까 4.7로 이제 종료했지만은 지금보다 훨씬 낮잖아요. 4.247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미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미 국채 수익률이 빠르게 상승한다는 얘기는 미 국채 가격이 폭락한다는 얘기랑 같은 동의어잖아요.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미 국채 수익률이 막 5%까지 가깝게 올라가면 더 많이 가격이 떨어질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2022년이 얘 가장 강한 충격으로 우리한테 남아있냐 이거예요. 그것과 비슷한 하나의 경제 지표가 뭐냐면은 2022년 가을에는 달러가 지금도 강달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더 강달러였었습니다. 110을 넘었었으니까 달러 지수가요. 110을 넘었었으니까요. 예? 그때요? 그럼 뭐 달러가 강세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요. 다른 통화가 약세라는 얘기잖아요. 예? 미국으로 자금이 막 유입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차이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달러 가치가 그러니까 2022년 가을이 가장 강세였다 이거예요. 미 국채 수익률이 한 5%까지 한때 돌파했었던 2023년보다 훨씬 더 강세였었어요. 2023년도에는 오히려 많이 떨어졌었어요. 저 앞에 그림 중간에 보게 되면은 한 105 정도밖에 안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한 2024년 9월 하순부터 갑자기 또 달러가 강세로 바뀌어요. 금리를 되게 미국이 연준금리를 내리게 되면은 시중에 돈이 풀린다고 생각해가지고 달러가 약세로 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잖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의 상식이잖아요. 근데 작년 9월 하순부터 연준은 금리를 내렸는데 달러는 강세로 바뀌었다고요. 이거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아는 분들이 아시겠지만요. 자, 그럼 그건 뭐냐면요. 그 다음에 트럼프 효과 아니냐? 아닙니다. 작년 9월 달에 트럼프가 당선된다는 걸 누가 확실할 수 있었어요. 작년 9월 27일부터 달러는 강세였었어요.
미 국채 수익 10년물 수익률은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트럼프가 당선이 확정된 건 11월 7일인가 11월 저거잖아요. 11월 달 이후잖아요. 그렇죠? 그 전부터 이미 올라가기 시작했었습니다. 달러가 강세로 바뀌기 시작했고, 예? 미 국채 수익률도 올라가기 시작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걸 봐야 됩니다. 금리라는 것은 상대적인 거거든요. 상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준의 금리가 지금 그러니까 높다 낮다는 것은 상대적일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국제 금융시장에 있어서는 국제 금융시장은 이 돈이 그러니까 자유롭게 이동을 하니까요. 그럼 22년 가을에는 예를 들어서 미국의 금리하고 가장 우리가 비교될 수 있는 게 유럽 중앙은행 금리잖아요. 세계 그러니까 유로화가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니까요. 당시에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에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 기준금리로 얘기하는 예? 일주일짜리 RP 금리로 보게 되면은 1.25였으니까는 차이가 연준의 금리가 1.75에서 2.0 정도 높았습니다. 금리 차이가 미국과 유럽과의 금리 차이가 1.75에서 2였다 이겁니다. 근데 2023년도 미 국채 수익률이 5%까지 올라갔을 때는 차이가 양자의 차이가 1% 미쳤었습니다. 0.75에서 1이었었어. 그러니까 2022년이 훨씬 더 컸잖아요. 훨씬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달러가 더 강세가 되기 쉬운 거지요. 예? 이게 줄어들게 되면은 그만큼 그러니까는 달러는 그러니까는 좀 빠져나갈 것이고요. 그럼 지금 현재는 어떠냐?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는 2022년과 2023년의 중간 정도입니다. 1.1에서 1.35% 정도 포인트 차이니까요. 요걸 딱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감이 잡히죠. 미 국채 수익률은 2022년도에는 한 4.2%대까지 올라갔었고 2023년은 5% 정도 올라갔었고 지금은 4.7% 정도까지 돼 있어. 딱 요거 맞아 떨어지잖아요. 가장 높았을 때가 2023년인데 그때 충격이 2021년보다 훨씬 더 적잖아요. 왜 적으냐? 유럽하고 금리 차이가 가장 적었었기 때문인 거예요. 절대 금리는 가장 높았었지만은 미국의 당시에 그러니까 연준 금리가 5.2에서 5.5였으니까요. 절대 금리는 가장 높았었지만은 상대적인 격차는 0.75에서 1번이 안 차이 났었다 이거예요. 예? 지금은 그것보다 조금 더 크게 벌어졌다 이거. 오히려 금리를 내렸는데 조금 더 벌어졌다 이거죠. 즉 유럽 중앙은행이 더 빠르게 지금 더 내리고 있으니까는. 예? 자,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럼 향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향후에. 지금 뭐예요? 미국은 지금 그러니까, 금리 지금까지 지난해 3번 내린 것 같은 속도로는 내릴 수 없다. 지금 당분간은 금리 내리기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앉아있잖아요. 예? 미국은요. 예? 기대 인플레이율이라든가 아니면 고용 상황이라든가 경제 상황을 봤을 때. 근데 유럽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유럽은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달라. 우리는 지금 경제가 안 좋아. 그래서 금리를 계속 인하해야 된다. 이게 지배적인 지금 이유예요. 인플레도 지금 뭐냐면은 지금 2%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해서 물가 목표치는 잡힌 거니까요. 금리를 계속 내려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앞으로 이 미국과 연준과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 금리 차이는 더 벌어질 게 아닙니까? 더 벌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미국으로 자금이 더 그러니까는 이동이 생길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미 국채에 대한 미 국채가 달러가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큰 거잖아요. 달러 강세가. 그렇죠? 이 격차가 더 커지게 되면요. 자, 이런 상황에 지금 이제 그러니까 놓여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놓여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